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한 모습을 촬영한 시민이 기증한 340초 분량 녹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대선 결과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언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미디어가 재구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위 현장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1988년에도 유혈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은 철저한 언론 통제로 널리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으로 무장한 시민 기자들이 등장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직업 기자의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자주 나는 겨울철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장 취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은 진화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YTN은 생생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언제 어디가 됐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또 돌풍에 가까운 강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자가 몸을 가두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 출근길은 사실은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재 인력과 그 장비 투입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출동한다고 해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모든 현장에 다 접근하기도 어렵고. 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정전과 전화 불통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YTN에는 YTN의 휴대폰 전화 속보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울산 무거동입니다. 정전이 지금 되는 아직 지금 복구가 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온통 암흑천지거든요. 더구나 제 방송을 시청할 수 없어가지고 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휴대폰 속보로 지금 그렇게 지금 대충 지금 감을 잡고 있죠. 생방송에 참여한 시청자는 웬만한 취재 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YTN 보도국에 제보 전화가 계속 전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YTN에 걸려온 제보 전화만 30여 건에 이릅니다. 그때는 뭐 다른 수단이 요즘 많이 다양화됐지만은 사회부에 이제 398-8282, 398-8585 제보 이제 전화가 있죠. 그래서 거기로 거의 다 들어왔고 직접 받기도 하고 또 내근 기자들이 받았고 이렇게 하다가 YTN 828입니다. 858가 뭔지 아세요? 858호요? 잘 모르겠는데요. 828가 뭔지 혹시 아세요? 심부름센터 전화번호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아직 모르셨습니까? 8585-8282는 YTN 제보 전화입니다. YTN으로 바로바로 빨리빨리 연락해달라는 뜻입니다. 시청자가 만드는 뉴스. 오늘은 순천에 사는 시청자가 보내온 화면을 소개합니다. 섬진강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나 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몇 년 안에 방송 장비의 상당수가 이 6mm 카메라로 대체될지도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받아들인 대상이었던 시민들이 오히려 주체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장하라! 자유롭고 무장하라! 당연히 기독권 실체! 시청자 여러분이 촬영한 화면이 역사를 기록하는 소중한 영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실은 이제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일상을 뭐 아카이빙 한다든가
기록한다든가 사회적 소통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기록들을 하는 문화가 이제 시민들이 익숙해진 것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제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담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캠코더를 동원해서 투기 장면을 녹화하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찻장 밖으로 내민 손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순간을 촬영한 150억 건의 비디오 테이프가 지난달 태안군청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를 이용해 경찰이 처음으로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정 씨는 자주 돈이 없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게 주인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주인 몰래 손님이 준 음식값을 상습적으로 빼돌려오다 주인이 설치한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단골 손님의 제보를 받은 식당 주인이 돈상자 주위에 CCTV를 설치했고 최 씨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www.ytn.co.kr YTN 인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위해 인터넷에 공간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는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뉴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한 중요한 미디어 영역으로 자리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특히 YTN 싸이월드 제보 사이트엔 현장 동영상과 사진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송전탑에서 섬광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는 긴박한 순간도 시청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들은 곧바로 방송으로 연결돼 화재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단지 수용자에 머물렀던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진 찍는 휴대폰인 카메라폰이 국내 휴대폰 판매량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엔 사진뿐 아니라 최고 1시간 동안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캠코더폰까지 등장하면서 휴대폰이 비디오 카메라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언론들이 사건의 제1 목격자였고 동시에 대량 배포자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먼저 목격을 하고 내려오는 3시간 동안 눈을 안 떼고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았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 보셨는데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심지어 게임까지 하는 일부 버스, 운전기사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유, 아까워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제보 영상이 일상화되고 정말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안 돼, 안 돼. 소 움직였구나. 저 뭐냐, 핸드폰 좋다. 잘 나온다. 줌도 돼. 되게 잘 보이지 진짜. 야, 줌도 돼 나는. 되게. 화물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도심을 내달립니다. 도난차인 것을 확인한 경찰이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폐쇄 회로 TV가 교통사고의 CCTV를 가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블랙박스가 대박이 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해 주는데요. 바로 1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시선하고 같은 방향을 맞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1인칭 시점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영상은요, 내가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가 된 것 같은 몰입감과 공포감을 줍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에서 공항버스 등 차량 100여 대가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화면 분석을 통해 밝혀진 내용인데요. 최초 사고 시점과 차량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과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차량을 끈질기게 잡아내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쫓고 있어요. 경찰 발출증 몇 개요? 예, 쫓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다고요? 예. 이번에는 충남 보령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차를 멈춰 세운 한 용기 있는 시민의 행동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죠. 만인이 감시하고 만인이 감시당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제보 영상이 날 것 그대로 목격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끌만한 소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정적으로 갈 우려가 있고요. 저 찍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거 조회수 올라가요. 이분이 찍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뭐 찍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총무님. 구시청 파이트녀라는 검색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화제의 동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옛 시청 앞길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머리채를 잡고 발차기까지 하면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처음엔 조금 말리는가 싶더니 이내 감탄하며 동영상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 궁금하시죠? 찍고 구경만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 들이밀더라 방관을 넘어선 집단 관계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또 막 그 자극적인 영상들도 있고 또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 보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공익적인 가치를 같이 따져보면서 오히려 뭐 2차 가해가 된다거나 이 보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일단 이 제보 내용 중에 허위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예. 가짜 뉴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뉴스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인 거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제보의 형태로 그 방송사, 뭐 언론사에 이렇게 그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무장공비 출연 사태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지만 김 씨의 허위 신고로 4천여 명의 군병력이 출동하고 40여만 명의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 무서운 저인도 두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김 씨는 보상금을 노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1,000만 명이 넘는 GS 칼텍스 고객 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회사 직원과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던 제보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상호 비방이나 흑색 선전 등에 대한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선거 열기가 가열되면서 선거 관련 제보나 첩보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애초에 신고했던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말 바꾸신 거예요? 결국 그 확인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지 않고 나가는 거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지 그분들하고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저희도 물증 확보에 주력을 했고요. 최대한 그분 진술이랑 저희가 확보 가능한 물증을 모아서 대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충분히 다져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녹취, 사진, 영상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합니다.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밀하게 거쳐서 또 기사화할 만한지까지 따져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 없는 말을 영상으로 조작해내는 상황을 경고합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조차도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유명 영화 배우의 이미지를 합성해 포르노물을 만들면서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은 갈수록 기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 선거 전날 악의적인 영상을 올리거나 집단 간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이 돼서 최근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한 폭설이 와서 아파트 뭐 10층 높이에서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키를 타고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이게 AI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게 그 딥페이크 뭐 이런 걸로 만든 영상이었어요. 이게. 미 국방부 펜타곤 부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사진. SNS에서 퍼지며 금융시장까지 출렁였지만 결국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게 쌓이면은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보도 내용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가장 위기는 무엇이냐?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제보가 지금 이제 계속 쏟아질 텐데 그런 제보를 갖다가 언론사 내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내부에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될 거거든요. 레가시 매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